빛나는 유리온실 제1장 유리온실 속 아이들 20살의 대학 캠퍼스는 자유로웠지만 나는 가끔 꿈속에서 여전히 서남과학고의 건물 안에 갇혀 있곤 했다. 꿈속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학교 특유의 냄새와 칠판 분필 가루 냄새가 섞여 비릿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상아탑이었지만 나에게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내 이름은 빛나?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부모님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중학교 시절 그 이름처럼 나는 꽤나 반짝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과학고라는 특수한 중력장 안에 들어선 순간 나의 빛은 초라하게 굴절되기 시작했다. 입학 초기 나는 제법 열정적이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친구들과 나누던 소소한 수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의 열기,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 같아서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날, 나는 내 위치를 처참하게 확인했다. 다른 과목들은 간신히 중하위권을 유지했지만 화학 등급 란에 찍힌 숫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4점. 100점 만점의 4점. 성적표에 찍힌 그 숫자는 마치 내 존재 가치를 단돈사원이라고 매기는 낙인 같았다. 중학교 때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점수였다. 아무리 읽어도 해석되지 않는 외계어처럼 화학식은 나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친구들이 오비탈과 엔트로피를 논할 때 나는 그저 까만 글씨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열정만으로는 재능의 벽을, 아니 선행학습으로 다져진 그 견고한 성들을 넘을 수 없다는 패배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격주로 돌아오는 귀가 없는 주말. 아이들은 대부분 과제를 하거나 독서실에 박혀 있었다. 나는 참담한 성적표를 가방 깊숙이 구겨넣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독서록을 쓰기 위해 복도에 있는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타다, 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그때였다. 빛나야. 익숙하고 또 그리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현수가 있었다. 우리 반 성적 1등? 하얀 피부에 지적인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아이. 나는 사실 현수를 좋아하고 있었다. 내 초라한 성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의 등수를 동경했고 그 아이의 다정함을 사랑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쿵거렸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왜? 현수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나오는 뚱이 캐릭터가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뚱이의 얼굴에는 검은 뿔테 안경이 씌워져 있었고 특유의 멍한 표정이 묘하게 누군가를 연상시켰다. 이거 태강이 닮지 않았냐? 순간 내 머릿속에 사반의 태강이가 떠올랐다. 태강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남들보다 체격이 크고 배가 나온 편이었으며 안경 너머의 시선은 늘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은 태강이에게 굳이 병명을 붙이진 않았지만 그가 우리와 조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서적인 혹은 행동적인 발달의 지연. 하지만 태강이는 화학에서만큼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현수에게 태강이는 그저 재미있는 놀잇감에 불과했다. 현수가 보여준 뚱이 캐릭터는 태강이의 외형적 특징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 희화화한 것이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 누군가를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
그 모든 것이 좋아하는 남자아이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나는 그저 현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싶었다.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는 얄팍한 욕심이 내 입술을 움직였다. 아, 진짜 그러네. 똑같다. 내 대답에 현수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를 신호탄으로 복도 끝에서 현수 무리의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이거 봐라. 완전 태강이 아니냐? 대박, 누가 만들었냐? 싱크로율 미쳤네. 아이들은 뚱이 그림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허공을 갈랐지만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한심하다는 생각과 그들 틈에 섞여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모순적인 감정.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독서록을 마저 써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비릿한 조롱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뱉은 그런에 나는 짧은 동조가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를. 제2장 단죄의 교무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의 전달 사항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꼬리를 물 때쯤 뒷문이 열리고 현수가 나타났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다. 현수는 내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작게 속삭였다. 빛나야, 잠깐 교무실로 좀 와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나는 현수가 나를 불렀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순한 양처럼 현수의 뒤를 따랐다. 도착한 곳은 4반 담임 선생님, 즉 화학 선생님의 자리였다. 정년을 앞둔 선생님은 키가 작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교실 하나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렬했다. 평소에도 불호령으로 유명했던 그의 얼굴은 지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토요일에 현수 옆에서 같이 낄낄대던 승찬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얘네들이야? 화학 선생님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교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니들이 태강이 본따서 캐릭터 만들었어? 선생님의 눈빛이 내 얼굴에 꽂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회로가 빠르게 돌아갔다. 캐릭터. 그때 현수가 보여준 그 뚱이 그림 말하는 건가? 상황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니들이 태강이 캐릭터 만들어서 그걸 복도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놨냐? 그것도 그 밑에 태강이 이름까지 박아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배경화면이라니. 이름까지 적었다니. 내가 떠난 뒤 그들은 그 조롱을 멈추지 않고 결국 공용 컴퓨터에 전시까지 해놓은 것이다. 아기가 실체화되어 전교생이 보는 곳에 걸렸다.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승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변명을 했다가는 저 불같은 분노가 더 크게 타오를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가 보여줬을 때 말리지 않고 동조했던 나의 비겁함이 죄책감으로 돌아와 목구멍을 막았다. 너네 이거 학교폭력이야. 요즘 애들 인성이 어떻게 이렇게 썩어 빠졌어. 친구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전교생이 보는 컴퓨터에 깔아놔. 제정신이야? 선생님의 고함은
교무실 천장을 뚫을 듯했다. 다른 선생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우리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자 선생님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때였다. 현수가 입을 열었다. 저기, 선생님. 복도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놓으려곤 안 했어요. 그냥 개인 소장만 하려고 했는데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개인 소장. 누군가를 조롱하는 그림을 개인 소장하려 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겁을 먹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건가? 현수는 머리가 새하얀 백지인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교활한 계산인 걸까? 그 말을 들은 화학 선생님의 눈이 다시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겨우 눌러 담았던 분노가 댐이 터지듯 폭발했다. 뭐? 개인 소장. 이 자식들이 지금 말장난하나. 선생님은 책상을 내리치며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 고성방가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 그건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웠다. CCTV 확인해. 당장 확인해서 학폭위 열어. 니들 싹 다 징계 먹일 거야. CCTV. 나는 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제발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CCTV를 확인하면 알 것이다. 내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배경화면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옆에서 멍청하게 웃어주다가 자리를 떴다는 것을. 하지만 내 입은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앵무새처럼 그 말만 반복했다. 현수의 1등이라는 권력, 선생님의 압도적인 공포,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나를 철저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손을 휘저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우리는 도망치듯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래도 나는 최대한 다리를 꼿꼿하게 펴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보았다. 교무실 앞복도 계단 구석진 곳에 숨어서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몇몇 젊은 선생님들을. 그들은 우리가 혼나는 모습을 마치 흥미로운 쇼를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저 남의 집 불구경을 하듯. 이 학교에는 어른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4점짜리 화학 점수보다 더 비참하게 나를 짓눌렀다. 순간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교육의 현장이 아니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보다 더 잔인한 정글이었다. 제3장. 눈물의 방정식과 침묵하는 1등. 교실로 돌아오자마자 1교시 시작종이 울렸다. 수학 시간이었다. 나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교실 뒤편에 있는 스탠딩 책상으로 향했다. 졸리면 서서 듣는다는 용도의 책상이었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억울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썼다는 사실이 억울했고, 현수가 미웠고, 그런 현수를 좋아했던 내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이제 겨우 1학년 1학기인데 학폭이라니. 내 3년은, 아니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라는 온갖 생각을 하며
1교시 내내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1교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날 때쯤 겨우 눈물을 그쳤지만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문제는 2교시였다. 화학 시간이었다. 방금 전 나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 나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앞문이 열리고 화학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불과 1시간 전 교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심지어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그는 칠판에 화학식을 적어 내려갔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그 완벽하고 논리적인 세계. 그 태어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수업을 듣는 내내 다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쳐박고 2교시 내내 다시 울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찬물로 퉁퉁 부은 눈을 씻어내고 있을 때였다. 빛나야, 담임 선생님이 찾으셨. 반장의 말에 다시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우리 담임 선생님.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수학 선생님. 평소엔 다정하게 우리를 대해주던 분. 혹시 나를 위로해 주시려는 걸까?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교무실 앞 복도로 나갔다. 선생님은 난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빛나야, 많이 놀랐지? 다정한 목소리. 눈물이 핑 돌았다.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어진 선생님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빛나야. 네가 현수 데리고 가서 태강이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 내 귀를 의심했다. 승찬이는 아까 태강이한테 사과도 하고 4반 담임 선생님께도 사과드리고 갔어. 너도 현수 데리고 태강이한테 사과한 뒤에 4반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사과드리면 어떨까? 그건 강요가 아니었다.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 부탁은 명령보다 더 잔인했다. 왜 나지? 이 사건의 주동자는 현수였다. 캐릭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히히덕거렸던 그 모든 중심에 현수가 있었다. 나는 그저 옆에 있었던 엑스트라 1일 뿐이었다. 그런데 왜 담임 선생님은 현수가 아닌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걸까? 이유는 명백했다. 현수는 우리 반 1등이니까. 학교의 자랑이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보석이니까. 혹여나 이 일로 현수의 멘탈이 흔들리거나 현수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 반면 나는 화학 성적 4점짜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이, 만만한 아이. 그러니 내가 전마처럼 혹은 누나처럼 철없는 1등을 데리고 다니며 뒤처리를 해라. 선생님의 부탁 뒤에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선생님, 저도 억울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선생님의 눈빛에는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고작 성적 하위권인 내가 거부할 권리 따위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17살의 나는 어른들의 권위와 1등을 향한 공고한 시스템 앞에서 싫어요 라고 말할 힘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나쁜 아이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좀비처럼 교실로 들어가 현수를 불렀다. 현수야, 가자. 어디? 태강이한테 사과하러. 그리고 화학 선생님한테도. 현수는 쭈뼛거리며 내 뒤를 따랐다. 나는 현수를 데리고 4반으로 갔다. 태강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영문을 모르는 태강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태강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내 입에서 나온 사과는 현수의 사과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정작 사과해야 할 놈은 내 옆에서 웅얼거리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교무실로 갔다. 화학 선생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이제 화가 다 풀렸는지 대충 손을 휘저으며 가보라고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가해자이자 해결사이자 보호자였다. 정작 내가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제4장 무너진 계절과 봄. 사건은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다.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생기부의 빨간 줄도 그어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는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 이후 화학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고성이 떠올랐고 칠판의 화학식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수업 시간의 3분의 1은 엎드려 울었다. 빛나야, 너 또 오니? 짝꿍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공부를 놓아버렸다.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나의 1학년은 눈물과 자기 혐오로 얼룩졌다. 결국 기말고사까지 망치고 나는 전교 꼴찌에서 2번째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1학년을 마감했다. 빛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는 학교라는 밤하늘에서 가장 희미하고 위태로운 별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과학고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었다. 새 학기 첫날 담임 선생님 배정표를 보고 나는 경악했다. 1학년 때 우리가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혼날 때 계단 뒤에 숨어서 구경하던 그 젊은 남자 선생님. 그가 우리 반 담임이 된 것이다. 망했다. 내 학교 생활은 이제 끝이구나. 나는 절망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담임이라니.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선생님은 예상외로 따뜻했다. 나를 성적 나쁜 아이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아이로 봐주었다. 상담 시간에는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1년 전 복도에서 보였던 모습이 환영이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은 나에게 진심을 다했다. 빛나야, 너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야. 성적이라는 숫자가 너를 정의하게 두지 마.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나는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었다. 바닥을 쳤던 성적은 서서히 올라갔고 나는 잃어버렸던 빛을 조금씩 되찾았다. 결국 나는 내가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아이러니했다. 나를 구경하던 사람이 나를 구원한 은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시스템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의 주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수는, 그리고 승찬이와 복도에서 낄낄거리던 그 무리의 아이들은 모두 조기 졸업을 했다. 그들은 2학년을 마치자마자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인 K대에 진학했다. 학폭 논란, 인성 문제. 그런 건 그들의 화려한 입시 실적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성적 우수자라는 타이틀은 그들의 모든 과오를 덮어주는 완벽한 면죄부였다. 졸업식 날, 나는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교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나는 가끔 그때를 생각한다. 서남과학고등학교.
그곳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니, 내가 배운 것은 도덕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성적이 좋으면 도덕적 흥결은 가벼워지고 성적이 나쁘면 억울함조차 무거워진다는 그 잔인한 불균형.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날의 공기, 선생님의 고함,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짓밟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던 그들의 해맑은 잔인함을. 4점. 그것은 내 화학 점수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도덕 점수였다. 과학고라는 그 화려한 성체는 성적이라는 면죄부를 받은 괴물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였을지도 모른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메마르고 머리는 비상하지만 가슴은 차가운 아이들.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나는 조금 두렵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4점짜리 화학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듯 그들의 화려한 성공이 그들의 인격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비록 그들보다 느리게 걷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아픔을 배경화면으로 삼아 낄낄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지는 법을 배웠고 부당함에 침묵했던 부끄러움을 알기에 나는 이제 진짜 빛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유리 온실은 깨졌다. 그리고 나는 맨몸으로 진짜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살아남은 나의 삶이 그들의 오만함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내가 써 내려갈 다음 챕터니까.